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참석한 안가에서 술자리가 열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JTBC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스픽스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의혹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윤석열이 참석한 술자리가 비상계엄 실패 하루 뒤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있었다. 위치가 어디냐? 용산 삼각지 근처에 있는 대통령 안가다. 구체적으로 어떤 술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육이 제공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술자리가 있었다는 내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스픽스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진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취재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오늘 특히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정말로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들 나올 텐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나왔지만 저희 방송의 우측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 이렇게 지금 저희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홍벌리 TV가 현장에서 지금 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지금 수천 명의 시민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 마치고 나가보니까 정말로 뜨거운 열기, 그 추운 날씨에 수천 명, 만 명 전후의 시민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그 주변을 지키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 함께 방송을 보면서 느끼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취재한 내용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8,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방송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보여드리기 전에 JTBC가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 날 위치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에 국무위원들이 드나들었다.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 내용 보도했는데요. 자, 간밤에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관용차 포착되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안가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일단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는 갔다는 건데 자,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안가에 국무위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가는 대통령실 밖에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집무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안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락 없이 안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가가 없을 때 서별관을 사용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엄격한 통제하에 즉 일부속실과 의전, 그다음에 경호처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은 그 앞에서 누가 막았다 그러죠. 네. 다른 뭐 기자들 올라가는 거를요. 안가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있었다 없었다. 일단 대통령은 없었다고 아까 네.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안가에 들어가서 뭔가 회의를 했다. 자, 보도에 의하면 최소 1시간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통령이 없는 안가를 들어갔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박성재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지고요. 예. 우리 아까 전 행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엄격한 관리하에 또 특히나 대통령 안가라 그러면 대통령이 쓸 때 이제 쓰는 곳인데 거기에 대통령 없이 셋이서 썼다라는 거는 일단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했거나 내지는 그 자리에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놓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도 않는데 허락해주고 당신들 셋이 가서 쓰세요. 그것도 웃긴 거죠. 대통령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허락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박성재 장관은 뭔가 좀 진실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황적으로만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요. 대통령 안가에서 강요들이 언제 연말 가기 전에 한 모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입니까? 네.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적으로도 그 계엄이 그 내란 행위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아닙니까? 국가의 가장 중대한 법률 발행이 일어났는데 그 법을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이상민 행안장관, 그다음에 이게 과연 내란인가 아닌가를 법률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거기 모여가지고 연말 모임을 했다고요? 이거는 동네 초등학생도 안 믿습니다.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 멘트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추적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지휘부는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박성재 장관인데 예. 박성재 장관도 12월 4일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국무회의에 참석자예요. 예. 그리고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뒤에 12월 5일 날 용산에서 거기 근처 안 갑니다만은 거기서 윤석열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그다음에 이완규 등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인데 12월 5일에 술만 마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은 더욱더 믿을 수 없고요. 예. 자, 그러면 5일이라고 이제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첩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윤석열,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 네. 안가에서. 조금 전에 JTBC 보도는 어디였습니까? 삼청동이 안가였다고 삼청동이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예. 용산이 등장을 하고 네, 있는데, 자, 이틀 동안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 저녁에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다라고 봐야 하느냐? 또 대통령은 직접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삼청동 안가에서는 대통령이 없었다, 윤석열이 없었다고 박성재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두 번이 다 있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제가 3일 연장 술에 만취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하루 뭐 왕창 먹고 또는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거에서도 3일 연속으로 계속 드시고 하는 것들을 그 지방에서 이제 지방을 계속 그 순회를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님과 밖에서 14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계속 바꿉니다. 당일날도 바로 예를 들어서 어디다라고 이제 정해 놨는데 보통 다 이제 장관급 이상 막 이렇게 모이고 하죠. 근데 어디다 해놓고 한 2시간 예를 들어 3시간 전에 바꿉니다. 아마 일부러 그러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 저도 옛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 장소는 일부러 정해져 있는데 네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A1, B1, C1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눠가지고 일부러 장소를 허위로 알려줍니다. 네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4일날 같은 경우도 삼청동 안가였잖아요. 물론 뭐 궁정동 옛날 안가하고 해서
5개 이상 있었던 거를 없애서 뭐 하나만 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현재 두 있는데,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현재 취재를 해보니까. 이쪽 예, 저 예. 삼각지 쪽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 만든 예, 게 또 예.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경험에서 추정을 해본다면 삼청동에서 하려다 이게 오픈이 된 거잖아요.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네. 급히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옮길 때는 타고 온 승용차를 안 타고 다른 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제 한번 말씀하신 거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시절입니까? 사흘 연속 술을 마셨다. 후보 때 봤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사흘 연속 네. 술을 마셨다. 네네. 그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생겼죠. 펑크가 났죠. 실제로 일정에 차질이 네네. 생겼습니까? 제가 가십거리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 따로 가십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아니, 거 아닙니까? 따로 대통령 이거는 후보가 아예 저기를 하려고 사흘 연속 합니다. 술을 마셔서 대통령 후보로서 일정에 뭔가 문제가 큰 생겼다라고 하는 펑크가 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펑크가 생긴 적이 있다. 네. 자, 술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진기 변호사 술을 먹고 일정을 취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뭐 술을 좋아하는 거는 많은 분들에게 이미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 거고, 사실은 그 뭐 캠프 시절 때 말씀을 우리 교수님께서 실제 겪으시고 본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실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할 때 그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그렇게 3일 연속 그 다급한 선거 때 먹고 일정에 차질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그럼 과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술버릇이 고쳐졌겠느냐. 네, 네. 안 고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스트레스 없는 날은 또 스트레스 없으니까 좋아서 먹고, 매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정부 들어와서 참 의아했던 게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사실 대통령이 집무실 가는지 여부도 알 수도 없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마 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네.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해제 결의를 하고 국민들이 공포에 완전히 지금 공포감 때문에 정말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예. 그 다음날 저녁에 국무위원 일부를 불러놓고 술을 마셨다.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주로 수육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몇 순배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상상해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상상 이상인데요. 저기에 모인 저는 일단 저기에 모인 사람이 유혹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저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업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약 모여가지고 술을 드셨으면 술만 먹었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고 증거인멸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고 김용현 장관이 실은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요. 김용현 장관이 8일날 공안시 정도에 검찰청에 들어간 것이 정말 자수를 위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도 의심이 가는 거죠. 네. 분명히 아마 술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을 맞추고 사후 처리, 어쨌든 실패했다는 건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한 거고,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을 맞췄을 즉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시가 내려가는 그 전 단계에 입을 다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 여러 이제 사령관들이 양심 고백하듯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거짓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많았죠. 실제 거짓으로 지금 밝혀지고 예. 그때 눈물 흘린 거는 그때까지는 악어의 눈물이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지금 마치 이제 양심 고백하듯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말을 맞춰서 그 말을 맞춘 거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씨로 몰고 그래야 내란 수계를 김용현 씨 선에서 자르고 위에 이제 대통령은 아마 직권남용 정도로 어떻게 해보려는 꼼수, 사실은 전혀 통하지 않는 꼼수지만 그런 것들의 최상위단 그 논의를 그날 술자리에서 그러면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논의 자체는 뭐 한다. 뭐 이것은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그 술자리에 술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 잔이 돌아갔다고 하면 폭탄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안주로 아까 수육이 들어갔다라고 예. 한다면 수육에 걸맞는 안주는 다른 류의 술은 아닐 거고 폭탄주일 가능성이 세 아주 사람 높겠죠. 중에 두 사람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언급됐던 장관 중에 두 사람은 확실히 갔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정보기관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JTBC 보도도
자, 삼청동에서 모인 사람은 5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두 사람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상민 장관의 G80 차량은 확인이 되었는데 삼청동에서 1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모였다가 8시 반 정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특정하는 지역은 자, 삼청동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삼각지 근처라고 보면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왔고 술을 함께 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저는 매우 충격적인데 네, 네. 답변하시는 분 세 분은 원래 마시던 술 거기서도 당연히 마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검사 시절에 우리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머리 아픈 일을 싫어하십니다. 저도 사건지를 저도 솔직히 이분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해봤거든요. 머리 아픈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이번 사태에 가장 아이디어를 잘 짤 수 있는 3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논해 봐라 라고 지시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모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가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삼각지 안가로 이동했지 않았나. 거기서 보고를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네, 네. 뭐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나 모의 자체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몇 면을 직업을 한번 보십시오. 판사 출신, 한 명은 유명한 칼잡이, 2명은 유명한 칼잡이 검사입니다. 거기 내란이 실패한 다음 날 거기 으슥한 곳에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네, 네. 우리 다 같이 가서 자수하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진짜 회의만 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집무실도 있고 공간도 있어요. 아직 그만둔 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죠. 뭐 하야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논의를 할 자리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제 안 가라고 하는 얘기는 동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뭔가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해서 동선을 피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안가를 보면요. 대통령이 안가에 사람을 부를 때는 대부분 한 두 종류, 세 종류가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앞으로 내각에 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왔다 갔다 하거나 보면은 좀 그 다음에 그 인선이 미리 놓친다거나 두 번째는 정말 은밀하게 정치인을 만날 수 있을 때 예전에 뭐 종로구 모국 국회의원을 갖다가 와 있을 때 만나가지고 그게 안가에서 만났는데 나가는 바람에 그때 우리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 압수당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다 조사받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전에 박통처럼 그런 행사를 할 때라고 안가를 하지 현직 장관이 안가에서 모인다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부도덕함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단정적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대통령이 왔나 오지 않았느냐는 것, 뭘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문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그 영상 보면서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 대통령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오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지금 만났다고 취재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에 박성재 장관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이완규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분명히 그 자리에 왔다.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그런데 박성재는 안 갔다면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 모였다가 용산에 있는 안가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 아니면 완전히 예. 원천적으로 거짓말 치고 아까 있잖아요. 박성재 장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 그날은 그랬거든요. 예. 그럼 다른 날은 그러면 다른 날은 맞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조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네. 특히 갑자기 부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말 속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네. 대통령 안 왔습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 왔습니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2.3 내란 사태가 끝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을 안가에서 몰래 만나기를 만났는데 그날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자 이틀 뒤에 12월 5일 날 용산에서 네. 만났다. 이것도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네. 저희들의 취재한 것은 4일로 취재를 했고 돼지고기 수육이 갔고 술자리가 열렸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됐으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그것이 4일인지 5일 저녁인데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의 지휘부는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박성재 장관인데 네. 박성재 장관도 12월 4일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국무회의에 참석자예요. 네. 그리고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뒤에 12월 5일 날 용산에서 거기 근처 안 갑니다만은 거기서 윤석열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그다음에 이완규 등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인데 12월 5일 날 술만 마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은 더욱더 믿을 수 없고요. 예.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해서도 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예를 들어 좋아서 무슨 국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먹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즐기고 마실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실탄이 있든 없든은 중요치 않은 거죠. 실탄을 장착했다 안 했다는 중요치 않은 거죠. 예. 내란을 핵책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그 다음 날 또 만약에 그 다음 날 또 있었다 그런다면 이거는 집단적으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얘기들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지금 하겠습니까? 이게 내란을 일으키고 실패했는데 그 다음날 몇몇 장관 불러놓고 술자리를 가졌다. 폭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들어간 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취재된다면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구나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 윤석열의 그 내란 수계, 그 내란 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내지는 그런 어떠한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같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까지 있어서 아마 좀 한덕수 총리는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상민 장관이 전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은 이제 앞으로 내란죄 수사가 확대되면 그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각하지만은 뭐 설사 만보양보해서 내란에 관련이 없다라고 치면 박성재 장관은 외청인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이제 수장, 법무부 수장이고 또 이상민 장관은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를 주되게 맡아서 하는 경찰, 국수본 그 경찰을 지휘하는 그 행안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금 이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내란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근데 술을 먹는다. 처우니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내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손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 긴급 체포하고 하라고 국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란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면은 가장 체포하기 적기였던 그렇죠. 때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렇죠. 증거인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맞추기도 한 정황까지 나와서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건데 네. 아니,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안 하고 왜 안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퍼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식적인 그 기준을 놓고 봐도 어떠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더라도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스란히 이분들의 인식들이 언행에 다 나타나고 있죠. 박성재 장관 국회에서 표결도 전에 그냥 바로 빠져나갔죠. 네.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또한 그 발언 중에서 연말 송년 모임 하기로 해서 그냥 거기서 했다? 아니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대통령 안가를 갖다가 자기들 연말 송년 모임 자리로 생각한다면요. 네. 이거는 전두환 기념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하고 하는 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내란을 일으킨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그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말 자백대로라면은
대통령 허락도 없이 안가를 갖다가 자기들 연말 송년 모임자를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도 그거 한번 신청해 보시죠. 아니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뒤에 대통령 네, 안가에 가서 술자리를 했다, 뭘 그래서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매 순간 내란을 행복했다라고 했는데. 말하는 내란, 예. 근거가 술을 먹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저거는 정말 오원영 박사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네. 감정은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시오패스 아니냐, 정말로 술 처먹고 출근 가짜로 하고 이럴 수가라는 분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내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 날 술을 마셨다. 그러고 나니까 장관이 매 순간 다 행복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둔 이상민 장관도. 그럼 뭐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술을 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술을 마셔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날 드신 술이 도대체. 들깨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술을 마신 거죠. 뭐 드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책을 지금 붙이고 제가 있으니까 진짜- 댓글로 정말로 그거 붙이지 말라고 하는 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이렇게 지금 내란과 그리고 형법상 군사 반란을 이제 일으켜 놓고 군법상 어떻게 그 다음 날 술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 수육 안주가 들어갔다. 여러 차례 술자리에서 술잔이 오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라는 네. 부분에서 그 의안이 벙벙하다. 이제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이게 뭐 평시도 아니고 평시에 그렇게 해도 문제지만 지금 내란이 발발한 그 다음 날 이런 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내란이 있은 그 다음 날이면요 관계부처 장관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느라 바빠서라도 있던 송년회도 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굳이 대통령 안가에 가가지고 내란이 있는 다음 날에 그 관계부처 장관들이 가가지고 굳이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먹어야 했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대선 기간 내내 이제 정책총괄지원실장 하면서 뭐 지방 수행 이런 것들도 이제 예외적으로 차출돼서 가고 하고 하면서 그래도 턱 밑에서 그야말로 이제 같이 보필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그런데 제가 떠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다음에 즉흥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거 이렇게 가면 탄핵각인데 정말 위험한데라고 제가 떠날 때 의원 지내신 재선 의원 지내신 분, 삼선 의원 지내신 분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 시절에 새벽 2시 반까지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혼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박관천 우리 저 행정관님 아시지만 대선 후보 때 유력 대선 후보들 전부 청와대 경호팀에서 파견 나와서 경호 1팀, 경호 2팀 있었죠. 그래 합니다. 예. 따돌리고 나온 거죠. 예. 굉장히 경호 분명히 실패하는 거죠. 제가 그런 그거 것들에 위반입니다. 대해서 그 날짜의 모든 기록과 이런 것들이 있고 저만 본 게 아닙니다. 같이 목격한 사람이 저와 또 한 명 있고 호텔 직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새벽 2시 반에 자, 그럼 예. 새벽 2시 반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대선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은 그 날짜에 새벽 2시 반까지 술을 먹고 혼자 비틀비틀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1팀, 경호 2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혼자 다니면서 경호팀이 다 따돌려진 거죠. 제가 역전의 용사 지금 단독 보도 하나 예, 드렸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계시니까 제가 신용환 교수님께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 대선 후보 때 개사과 논란이 있었죠. 토리사과 논란. 네. 그때도 거기 계셨었죠.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게 저 언론에 문제 개사과 예. 저 맨 처음에 논란 개사과 나올 때 제가 문제- 그때는 저 윤석열 후보를 모시지 문제된 다음에 강원도 뭐 별장에 가가지고 술을 안 드셨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요. 저는 그 별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면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선 후보 시절에 혼자 경호팀을 아예 배제시키고 새벽 2시 반에 비틀거리면서 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고 실제로 후보의 외부 활동도 취소된 적이 있었다. 그럼요. 저도-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예. 명백하게 저와 같이 이 목격한 어르신이 한 분 또 계시고 저도- 호텔 직원도 있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술자리에 가면은 특정 시간에 봐야 되잖아요. 그때 경호팀 멤버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 나가.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술 추가로 더 가져오라 그래서 폭탄 10잔 20잔 더 마시고 가는 것을 보고 동석했던 사람이 기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더 있습니다. 놀랄 아니, 말씀 근데 드릴까요? 예, 예. 저 2시 연세- 반까지 마시고 예. 네, 그 다음 날 어땠을까?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 일정도 취소된 것도 당연히 예. 있고요. 그 다음 날 다시 저녁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거나 하면 예의상 주는데 또 안 먹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저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입에 댔다가 뭐 한 잔이나 그래 많으면 뭐 2잔 정도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형식상 그 자리의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그 다음 날도 역시 이렇게 갑니다. 원래 그 아니, 대선 그- 후보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 연세에 저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면 저는 대통령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게 건강이 남아날 수 있습니까? 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정말로.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호원들 쭉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경호 비밀인데 대통령 혈액은 특별하게 혈액을 갖다가 비축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혈액까지 갖고 다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형이라고 다른 사람 혈액을 넣지 않습니다. 유사시에는. 그 정도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하는데 대통령 건강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그 약간 피곤하셔가지고 이 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약간 떼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적금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1급 비밀로 붙이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철저한 국가적 비밀이고 보안 요소인데 술을 저렇게 드시는 분이 소위 말하는 명정의 상태에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의사결정 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많은 설들이 있잖아요. 주종이 일단 바뀌었다. 최근에 이제 마시는 술이 중국 백주로 바뀌었다라는 네. 게 이제 평소에 이제 폭탄주에서 중국 백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설들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대국민 담화할 때 앉아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계엄 선포할 때 앉아서 하지 않았나요? 다 예, 앉아서. 맞습니다. 네네. 그거 역시나 다 이제 일종의 고도당뇨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설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게 쓰러지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설들이 돌게 되는 그런 빌미를 스스로들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용산 측에서. 야, 대통령이 술 때문에 망쳤다. 그리고 일정까지 취소했다. 후보 때부터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출퇴근이 안 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반란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다음날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 좀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내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꼭 이 질문이 나와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안가 모임이 있었는지 그 모임에서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술이 제공되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를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범죄 은폐를 위해서 우리나라 강요 3명이 모였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 오갖고 서로 모임 자리였으면 언제부터 모이자 그랬냐고 자기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전부터 모이자 그랬다고.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가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고 하는 건 부속실에서 했을 거거든요. 경호처에도 했을 경호처에서는 거고. 경호를 예. 보통 했을 것이고 이제 부속실이나 이제 전속 요리사나 이쪽에서 안가로 이제 가져왔든지 아니면 안가에서 그 사람이 나가서 했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부속실이나 이쪽 멤버들은 다 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도 매우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집무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김건희는 지금 관저의 치과 상태에 있고 예. 누가 거기에 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지 또 외부에는 이미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에서 맡아줄 것인지 이 내용도 저희들 오늘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픽스 스토어에 가시면 제주 대방어회
500g 29,900원이면 전국 최저가고요. 그리고 가격과 품질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드실 분들 꼭 주문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요즘 주말에 대구 가보면 경성한우 스픽스 보고 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충청도에서도 그리고 광주에서도 경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경성한우 대구 가시는 분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용산에서 지금 현재 치과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관전은 치과 상태, 집무실에서 누군가 업무를 봐야 하는데 누가 지금 주로 가고 있습니까? 집무실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던 옛날에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치워진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더 버크 스탑 히얼 그것도 다 없앴습니다. 그 명표도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도 없애고 지금 관제 벅스 스탑 히어 가는 예.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 하는 원래 군지관들 쓰는 예, 말이거든요. 예. 내가 책임지니까 내 명령 따라라 이 예.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해놨는데 지금 저는 도대체 뭘 책임진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친윤 의원들이 있죠. 친윤 예. 의원들에게 전화를 이제 하고 해가지고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예전에 억울함 호소 때는 지시 명령죄의 억울함 호소였는데 그 좀 스타일은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대형 로펌도 접촉을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대비해가지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주로 찾아가는 사람은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그 외에는 쉽게 얘기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예 찾아가지도 네네. 않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로 가서 대통령 부부를 윤석열 부부를 만나고 있는데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주현 민정수석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국장도 지냈고 그렇죠. 해서 기본적인 수사 방향이나 내용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탄핵 때 뭐를 어떻게 잘못해서 탄핵이 됐고 뒤에 처리를 뭐가 미진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방향, 대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것들을 모아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겠죠. 자, 신규 변호사.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속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피해 갈 수 있습니까? 민정수석 정도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민정수석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게 이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걸 전 국민이 다 봤고 이미 증거까지도 다 채증이 끝나 있고 이미 그 사실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뭐 설마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다 붙는 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리는 차원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게 사실 글쎄요 어떤 변호사를 쓴다 해도 이게 커버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어떤 변호사가 이거 잘 변론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변호사들에게 타지는 지금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맞겠다라고 하면 아마 진짜 나중에 가서 국선 변호사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특검팀에서 했던 분들 같이 저기를 접촉하거나 뭐 그렇게 아니 근데 특검을 하지 했던 않을까요? 분들도 지금에 나와서 다 변호사하고 자기 생업을 할 텐데 이 사건을 맡기가 매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 듭니다. 요 내용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로펌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받아줄 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지금 여의도입니다. 국민의힘 앞에 지금 카메라가 나가 있고요. 홍블리 TV가 저희들을 위해서 영상 송출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어제 오늘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계시고 이 방송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자, 저렇게 추운 날 저녁에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국민의힘 앞에서 탄핵 반드시 통과시켜라 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변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한천 행정관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펌 지금 찾고 있죠. 찾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안 맡으려 그러죠. 자, 그래서 못 찾고 안 맡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맡을 사람들은 예. 이제 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로펌에서 잠시 나가가지고 예.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 다시 사업 등록을 해서 맡아라라고 지금 뭐 권유를 하는 로펌도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 오늘 이거 김수현 김주현 민주수석이 아니고 하라비가 와도 못 빼낸다는 이유가요. 오늘 저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구속영장을 보면은 제명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중요 행위자로 해가지고 김용현을 갖다가 명시했고요. 지시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받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중에 공소기각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했습니다. 두 개 가치는 선택적으로 넣기 때문에요. 이것은 구속이 될 확률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한번 돌아보면 이미 이제 권한대행을 황교안 총리, 공안검사 출신이죠. 네. 공안검사장 출신이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고 그랬던 최재경 예를 들어 검사장 또 그 뒤에 조땡땡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민정수석으로 와서 다 블로킹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못 막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내란죄가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몇 명의 그런 검찰 출신 최고의 칼잡이들 뭐 여러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김모 변호사, 서모 변호사, 서모 변호사, 강모 변호사 제가 이름은 실명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서로 아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서모 개인들이 변호사는 그 서모 자, 변호사인가요? 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는 것은 자, 윤석열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지금 의혹투성이인 사건을 무죄로 받아준 자 C라는 지금 법무법인도 있고 또 오랫동안 본인과 함께 움직였던 D 법무법인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왜 이런 데서는 맡아주지 않느냐라는 좀 의문이 근데 듭니다. 제가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저게 지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런 중대 사건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향후 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그 다음에도 사건 수임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이게 좀 지장을 받겠다라는 우려, 그 우려를 해서 이제 오히려 못 맡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건 맡아달라 이래도 이제 정권 바뀌고 이러면은 또 그 정권과 각을 세운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 구하는 것도 뭐 친하다고 그게 해주기도 매우 어려운 거고 실질적인 변론의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에 그 행정관 했던 그 최지우 변호사 네. 이 정도로 네. 맹종하는 자 아니고서는 쉽게 정상적인 변호사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제가. 정권 들어서 특정 법무법인이 독식을 했다, 엄청나게 네. 혜택을 봤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익이 되니까 그동안은 이제 관계를 맺었겠지만 이제 앞으로야 끈 떨어지고 아무 이익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변론을 뭐 해주겠습니까? 저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네. 억울하다므로 꽉 차 있으면요. 네. 이건 변호사가 의뢰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민이 다 본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범죄의 실행을 하는 군대가 국회를 갖다 치고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법률을 따진다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요. 범죄의 실행 행위 자체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논리라든가 법리 논리가 따질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실행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평소에 그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하는 건 다 선이고 남이 하는 건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내란죄를 해놓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봐온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딱 이거 한마디로 모든 개념 규정이 끝나요. 그럼 변호인 왔을 때 모든 거를 팩트에 기반해서 변호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조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될까? 일단 문서상으로 있는 거 다 치우기 바빴겠죠. 지금 인멸하기 바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 유리한 대로만 얘기를 할 텐데 과연 나머지 그러면 이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 유리한 대로 그렇게 진술을 해줄까?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분간 변호인을 선임을 못한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할 사람은 좀 있다. 계속 이름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쓰면 되겠다고 나오는데 강모 씨, 서모 씨, 김모 씨 누군지 다 아시죠? 또 배모 씨까지 이름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별로 안 해줄 것 같고요. 그 안 사람들은 해준다. 이익이 예. 되니까 그동안 이용해 먹은 거지. 뭐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의리를 가지고 해줄 걸로 보여지지 않고요. 근데 뭐 굳이 대한민국에 있는 3만 명의 변호사들 중에 뭐 이거 하나 맡을 사람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아주 힘들게 구해서 뭐 선임은 하겠죠. 뭐. 이걸 생각하니까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때 어깨에 그 슈퍼맨 망토가 아닌 태극기 망토를 들어오신 분 계시죠? 네. 예, 그게 참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변호인들 중에서 네. 우리 변호사님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 변호사님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가로수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노상방뇨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무에 거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환경보호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부정선거 관리대책의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예, 어제 예. 공개를 하고 실제 이 내용하고 이 사람의 그 사고 인식 세뇌되듯이 집단적으로 세뇌되듯이 쭉 간 거 여기에 흐름하고 내용하고 보면 저는 거의 이분이 지금 확신범 수준에 있다. 즉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는 하나의 수단 도구로 장악해서 거기서 조금만 불법 나오면 국회를 이걸 빌미로 걸어서 해산시키자. 재선거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겁만 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실패하고 네. 나서 이제 완전히 헛소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2021년 12월 29일 날 작성된 문서니까 만 3년이 됐는데도 네. 지금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점점점 심취하고 빠져들고 어떤 뭐 극우 유튜버들 빠져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의 어떤 확신범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이나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무슨 정상적 변론을 기대하겠습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고요? 비원 벙커에다가 의원들을 잡아 가둘라 그랬고 같은 방첩사에 의원들을 잡아 가둘라 그랬고 동부구치소까지 비워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겁만 주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네. 그건 겁만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선관위를 이제 이렇게 그 불법으로 침탈해야 되는 과정을 사전에 이제 계획했다 또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그 문건 일단 이 좀 문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공개한 문건 그 자체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소름이 돋는 게 요 3쪽에 보시면 뭐 양정철 씨 얘기도 있지만 그 밑에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요? 서버단에서 결과 자체를 바꿔치기 해서 후보를 바꾼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 과정은 서버 땡땡 확보라고 지금 예. 밑에서 6번째 줄 예,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번에 A 서버실에 들어갔죠. 서버 확보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기록 확보하러 예. 간 거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또 소름 돋는 거 만약에 여기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책의 첫 번째가 선관위 내부 감시 감독 강화. 선관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의심하고 어떤 불신하는 내용들이죠. 그 두 번째 단에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세부 내용에 보시면 대선 캠프 내 조직으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발족시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제가 수기로 쓴 메모입니다. 다른 내용 보완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면지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쓸 수도 없어요. 네. 2022년 2월 10일 날 전략조정회의 08시 돼 있죠. 1쪽, 2쪽에 보시면
2022년 2월 10일 선거 한 달 전이죠. 3월 9일 날 했으니까 이쪽에 보시면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 후보님 직속으로 발족한다 돼 있죠. 네. 이런 걸 보통 후보 직속으로 해요?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거 그냥 선거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월 11일 날 2시 반에 뭐가 있고 2월 14일 후보께서 직접 참석해서 격려하는 일정 마련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자막에 있었는데 이걸 찾다가 전체 이제 수기로 된 걸 다 찾아보게 된 거예요. 수기로 찾는 건 어렵죠. 수기로 네, 찾는 예. 건 이거는 저 타이핑한 거는 그냥 키워드로 그렇죠, 어떻게 예. 보겠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대선 기간 지날 때는 잘 못 느꼈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걸 언급하면서 한 회의가 9번이나 일단 2달치만 찾아봤어요. 제가 쇼핑백에 잔뜩 갖고 있는 거에서 2달 동안에 9번이나 그게 있어요. 양정철 씨를 언급한 게 2022년 1월 16일 날 회의에도 있어요. 그리고 3월 7일 날 부정선거 신고 감시 센터 뭐를 당사 저 기조국 3층에 운영한다. 상근 직원 4명의 책임자는 원희룡이다.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거 감시나 이런 거는 별도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표장에서 부정하는 거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 교육 같은 게 있을 거고 개표단에서 이런 거 체크하는 사람들 교육 뭐 이런 거 정도로 하지. 이건 전략회의잖아요. 제가 참석한 건 다. 전략회의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렸던 물론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다시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이지만 윤석열이라는 당시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그 다음에 수뇌부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 마치 노이로제 뭐 걸리듯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세뇌되듯이 집단적으로 뭔가가 불신과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듭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거 저희들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저 부정선거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단독으로 한 것이냐,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저 부정선거를 확신범처럼 확정 편향으로 가지게 됐던 윤으로부터 행동을 감행하게 했던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도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김건희다라는 이런 지적, 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그 극우적인 성향, 뭐 강성이라고 할까요? 그쪽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저 부정선거론을 많이 봤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의 영향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 후보 시절부터요. 근데 뭐 김건희 씨의 유튜브 취향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게 뭐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개인 자체는 이 부정선거의 망령에 상당히 깊이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 그전에도 유행처럼 번졌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부정선거론을 가장 심취해서 지금까지도 그 홍역을 앓고 있는 분이 같은 검사 출신 그 황교안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튜브를 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 검사 출신으로서 누구를 때려잡던 절대 선으로 본인을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본인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해서 민심이 나를 버렸구나를 생각해서 자기 성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옳은데 내가 옳은 거를 전제하면 기준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를 못 알아준 거야. 근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작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의 그 엘리트도 왜곡된 엘리트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나름의 자기 위안과 나름의 그 현실 도피적인 그 사안이 전 이 부정선거론 아닌가 싶고 그걸 또 유튜브에서 떠들어주니까 본인이 찾던 메시아가 나온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그래서 아주 빠져들어왔다고 심플하게 봅니다, 한번 저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분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2020년 4.15 부정선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정선거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2020년 4.15 아예 물론 이때는 2021년 문서니까 당연히 2024년은 없었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버단 해킹 등을 통한 알고리즘 뭐 변경해서 후보를 아예 바꿔치기 한다. 심지어 중국 개입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외교 문제로 분명히 비화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거 보고. 특히 양정철. 여기 삼쪽에 보시면 양정철 씨를 체포한다. 뭐 명단에 있었다면서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중국 개입설이다. 각주까지 나와 있어요. 각주에 보면 연합뉴스 뉴스를 이렇게 각주로 다뤄놨고요. 이건 외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심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2020년 4.15 부정선거만 얘기합니까? 2024년 4.10 4월 10날 선거는 왜 얘기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그때도 해킹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 변경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2024년 거라고 못 하겠습니까? 네. 근데 왜 올해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들 정권이라서? 너무나 심플한 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는 문제를 제가 좀 이제 제기를 하면 이번에 민태균 게이트에서 민태균 개인 PC가 나왔어요. 거기에 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다 복원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비상계엄 시기를 상당히 당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배후에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은 예, 그 어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의사결정이 다 그 장님 무사보다는 안전병이 줄을 서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오케이를 받아왔잖아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 여사라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자, 지금 이제 여사를 심플하게. 쓰지 말라고 계속 올라가서 저는 이제 습관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잘 네. 버리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습관대로 그냥 합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버리면서 김건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게 쉽지는 않으시죠? 근데 정말 그 김건희라고 이름 불러주기도 예. 참 아깝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까지 방송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봤을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어쨌든 같이 일을 했고 일종의 이제 보필하는 그룹에 있던 사람으로서 엊그제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윤석열 씨라든지 윤석열 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제가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고 꼭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제 마음 댓글 보내주시는 2만 분의 우리 동시 접속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께 잘 반영하겠습니다. 입에 익도록.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부정선거에 미쳐버린 윤석열 김건희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인간이 아니잖아 공윤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희님도 일본사 아마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사를 여자 사기꾼은 여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김 여사 부분을 지금 김건희 부분을 예.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개하고 나서 미확인입니다만 예.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예. 이걸 작성 출처를 이제 체크를 쭉 하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확인되진 않지만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고 오늘도 다른 기자로부터 받았는데 굉장히 그 김건희 가까운 쪽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특정 누구 어느 목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걸 믿고 뭘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게 확인 여부를 떠나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은 굉장히 미치지 않았냐라는 추정은 듭니다. 자, 김건희의 등장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취재하는 내용 종합해 보면요. 왜 이 시기에 비상계엄을 하면서 자멸의 길로 갔느냐? 탄핵이 되고 내란 수괴로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주술은 그리고 명리는 그리고 무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